이낙연하고 김종민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원욱이나 뭐 조응천이나 양향자나 금태섭이나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준석 등의 개혁신당만 남고 나머지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이낙연, 김종민만 나왔어요. 이원욱은 계속 이준석하고 정치를 할 모양입니다. 근데 말이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경기도 화성 그 분구된 동탄의 신설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분구된, 지금까지는 화성 동탄이 다 이원욱 지역구였는데 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여기는 유권자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준석이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동탄이 2개 지역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이준석이 나오면은 다른 한쪽은 이원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황색 점퍼를 입고 이준석과 이원욱이 함께 동탄을 돌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용기가 나오겠죠. 그 새로 그 분구되는 동탄 신설 지역구에 전용기가 나올 텐데 전용기는 민주당이고 이쪽은 이준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판교, 한량, 김 사장님 둘 다 떨어지겠네. 양양자는 용인 갑 처인구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원래 이제 광주 지역구였는데 민주당도 아닌데 광주 나가봐야 되겠어요? 예. 용인 갑. 여기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하면은 또 우리 양양자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광을 팔아왔는데 그래서 용인 갑 처인구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 권인숙 씨도 나오려고 하고 이현욱 전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이탄희 지역구에 나온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원욱이 이준석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뭐 제3지대 빅텐트 혹은 뭐 이재명 비판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사선이 목표인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반대했던 것도 본인 사선이 목표였기 때문 아닙니까? 이재명 반대해가지고 대체 무슨 덕을 본다고. 아니 보수 언론들이 띄워주잖아요. 이재명만 욕하면 막 띄워주잖아. 보수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뽕 맞은 거지. 와, 내가 대단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착각한 거예요. 우리 이원욱 씨가. 이원욱이는 아마 진석범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일 것 같고 이준석은 새로 생기는 동탄 지역구에서 전용기하고 붙을 예정입니다. 이 동탄에 또 김한매가 사는데 김한매도 지역구 나오나? 어디서 누구하고 붙으려나? 5%는 나올지 모르겠네. 슈퍼스타님, 이원욱이 동탄 정보를 이준석에게 쥐어줄 모양입니다. 그래 보이죠? 네.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이준석이 그 이낙연과 김종민을 내치고 이원욱 천하람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원욱하고 천하람을 우대하는 거죠. 자, 하여간 이번에 이준석, 이낙연, 낙석연대의 몰락 참 많은 뷰포인트를 남겼습니다. 많은 뷰포인트를 남겼어요. 개혁신당은 사실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계와 민주당에서 나온 이낙연계 그리고 정의당에서 합류한 류호정까지. 야, 이건 정치적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은 거죠. 대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아무리 따져봐도 잘 따져지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그래요. 그쪽에서는 그래도 꼴통보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뭐 올드한 이미지는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은 뭐 이낙연 그 자체가 올드보이 아닙니까? 일생을 양지만 걸어왔던 기득권주의자고요. 게다가 류호정은 페미니스트란 말이에요. 이준석이 페미니스트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겹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세세 존재였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발생하나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준석하고 이낙연이 합당할 리가 없다. 이낙연이 아무리 러브콜을 해도 이준석이 받을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상식이죠. 어떻게 배복주는 이낙연 쪽이고 류호정은 또 금태섭 쪽이고 이들하고 손잡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김태형 소장님 말씀하기를 그 이준석이 안티페미를 많이 했었는데 그는 거짓 안티페미였다. 그냥 안티페미니즘 성향의 유권자들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상은 관심도 없는데 그들에게 러브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짐 모리슨의 통일작전님 5,000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류호정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 밖이었어요. 자, 류호정에 대해서 뭐 이준석이 평소에 굉장히 비판적이다 못해 배타적이었는데 류호정이 개혁신당에서 주류가 되기 힘들 것이다. 합당한 이후에 그렇게 밝히긴 했지만은 그러나
류호정과 동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펜코 회원들, 그러니까 이준석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서는 이제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하람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류호정을 두고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한 건 아니지만은 본인의 당 정의당과 다른 행보를 하면서 비례의석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류호정 규탄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있었잖아요, 류호정이가. 근데 탈당을 해서 다른 당 가려면은 정의당에 탈당을 해야 되는데 탈당하는 순간 그 국회의원직은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직 상실되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몸은 금태섭 신당에 있었지만 그 당적은 정의당이었던 그런 참 목불인견의 꼴사나운 류호정이었습니다. 네, 사실 구태정치의 신물이 나서 반페미니즘에 끌려서 청년 정치를 갈구해서 이준석 정치를 택했던 사람들이 정말 배신감을 느낀 거죠. 뭐냐 너, 새 불리기 한다고 이낙연하고 손잡아? 너하고 이낙연이 무슨 공통점이 있는데? 야, 류호정이가 들어왔대? 또 배복주가 들어왔대? 아니, 페미니즘 비판하고 전장년을 비판하는 이준석, 너 그들과도 동지가 된 거야? 라고 다시 이제 반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준석이 갈라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노인 세대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환호를 받았단 말이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쇼였다. 그리고 어차피 모두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면 한쪽의 지지만이라도 선명하게 받아가지고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야겠다는 그의 꼼수가 다 읽혔던 것이죠. 다수 국민들이 마음을 주기는 이제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낙연이 단단히 이준석한테 낚였다. 지난 9일이었죠. 12일 전 이낙연과 함께 설날 직전에 빅텐트 통합을 했습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이제 손잡았는데 개혁신당이란 이름 아래. 근데 개혁신당이라는 당 이름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이라는 그런 플랫폼에 이낙연이 들어오고 금태섭이 들어온 꼴이 됐어요. 맞잖아요. 모든 걸 다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했고 그렇게 조직을 일원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이준석 신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은하가 탈당하기 전에 비례대표였는데 탈당하면서 의원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5명이 있으면은 보조금을 6억 넘게 받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낙연과 손잡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준석은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총선 때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낙연과 손잡았단 말이죠. 이낙연과 손잡으니까 이원욱, 조응천이 합류합니다. 양정숙 의원이 합류합니다. 이쪽 당에는 이낙연, 김종민 플러스 양양자가 있단 말이죠. 합쳐서 5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보조금 6억을 수급하게 됩니다. 그래요. 딱 수급하고 나서 그 이튿날 이준석이 이낙연을 자극합니다. 선거운동 전권을 다 내놔라.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이낙연 당에 들어온 배복주, 그 전작년 박경석 대표 부인 배복주, 야, 너 꺼져. 이랬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 꺼져.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이낙연, 김종민이 길길이 날뛰면서 막 반발하더니 결국 어제 개혁신당에서 이탈하기로 선언했습니다. 2명의 의원이 빠진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명 남았는데. 그 5명이니까 사실 6천만 원 이상, 6억 이상을 이제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이제 2명이 빠지니까 6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관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한번 그 지급한 거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시점에 5명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탈당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야, 그래서 이준석이가 머리를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손잡음으로써 5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는 합당 파기로 유도를 한 것이죠. 물론 이준석은 그런 말을 합니다. 6억을 토해내겠다. 근데 선관위는 야, 토해낼 필요가 없어. 토해낼 필요가 없어. 낙장불입이야. 한번 받은 걸 왜 토해내니? 그냥 너 가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우리 낙연이 형이 단단히 당했어요. 이준석한테. 명민한 이준석한테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와, 이낙연이 제대로 속았어요. 빅엿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고소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뒤에서 음흉한 정치 많이 했던 우리 낙연이 형이 늙음하게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제대로 털리는 게 한편으로 고소하지만은 씁쓸하긴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은퇴하시고 퇴직금 이렇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데이님, 이낙연은 당해도 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정말 제대로 당한 우리 낙연이 형 참 안 됐습니다. 정치를 좀 선의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석이 이제 쓰리꾼인 줄은 몰랐네. 하버드 출신이면서. 예, 많이 재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